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시장이 언제 그랬냐는 듯 또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있네요. 아직 폭등까지는 아닌가? 그래도 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33,000불까지도 갔었는데 지금은 비트코인이 39,000불을 넘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밤 11시 반 정도 됐는데요. 그리고 갈라 같은 경우도 다시 300원대를 회복을 했고 리플도 이제 860원, 70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폭락장을 기회로 매수했다고 말씀드린 송보드 토큰도 지금 한 90원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다시 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정말 어제는 너무 무섭게 떨어지더라고요. 어제 그 영상을 올리려고 이제 막 편집을 하고 있는데 편집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60원대도 갔다가 결국에는 50원대까지도 막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찍을 때도 전 여태까지 바닥에서 산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더 떨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며칠 되지도 않아서 바로 이렇게 그것도 또 영상을 편집하고 있는 순간에도 그렇게 떨어지니까 마음이 좀 아프긴 했습니다. 근데 뭐 어제 더 추매는 안 했어요. 여기서 더 떨어지면 거기서 사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그 이후로 지금 반등을 해줘가지고 지금은 이제 제가 거의 산 가격보다는 조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어차피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보고선 이제 매집을 했던 거라 지금 조금 올랐다고 해가지고 팔 생각은 없고 일단 플레어 네트워크가 나오고 어느 정도 송보드 토큰이 자리 잡는 것까지 좀 보고선 매도를 고려하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 받고 플레어 네트워크가 잘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송보드 토큰을 매수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저보다 먼저 이제 투자를 시작하셔가지고 제가 또 샀다고 하니까는 안심이 된다고 말씀하셨던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리스크가 좀 큰 코인 아니냐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아직 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있는 코인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너무 높게 가져가지 말고 일부만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어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구독자분께서 이런 질문을 하나 해주셨어요. 이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하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징 하고 이제 귀엽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는 뭐 개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뭐 제가 정답이다 뭐 이렇게 당연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포트폴리오를 말씀을 드릴게요. 뭐 당연하겠지만 일단 자신의 메이저 코인을 주로 가져가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메인 코인이라고 해야겠죠. 메인 코인. 그러니까 우리가 저녁을 먹을 때 이제 메인 디쉬가 있고 사이드 디쉬가 있잖아요. 그러면 메인 디쉬에 해당하는 그런 코인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총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시총 기준 뭐 10위권, 뭐 20위권, 뭐 30위권 뭐 이 기준은 뭐 딱히 정해져 있다고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시총 기준을 봤을 때 상위권에 있는 코인으로 해가지고 일단 그것을 주종목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것이 리스크가 크고 또 변동성도 큰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자코인 같은 걸로 가지고 있으면 변동폭이 너무 클 거예요. 그거를 지켜보는 마음도 편하지가 않고 뭐 물론 메이저라고선 변동성이 작은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메이저 위주로 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리플 홀더였었기 때문에 리플을 주 종목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리플은 좀 약간 고수의 영역의 코인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고수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해탈의 경지까지 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리또석이라는 말이 괜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변동폭도 컸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비해서 많이 못 갔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정말 리플 홀더들은 어제와 같은 폭락장에 또 쉽게 흔들리지 않을 그런 마인드가 이미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영역까지 지배해야 리플 같은 경우는 홀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 이제 코인을 하시는 분들한테 첫 코인을 리플로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처음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저는 비트코인을 추천하고 싶어요. 암호화폐 중에서도 변동폭이 그나마 제일 적으면서도 그리고 비트코인은 저는 훨씬 더 올라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알트코인에 비해서 변동폭이 낮아서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보다는 이제 알트를 갖고 계시는데,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번 치고 올라갈 때 아마 무서운 상승세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뭐 1억은 간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1억 이상으로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포트폴리오 얘기하다가 약간 좀 얘기가 빠졌는데요. 다시 포트폴리오 얘기를 마저 한다면, 메인 코인을 정해서 자기 수량의 그래도 70% 이상은 메이저 코인으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30%가 이제 평소에 이제 봐놨던 것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이드 듯이 해당하는 그런 코인을 좀 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이드 코인 같은 경우도 한 개는 좀 그렇고 한 2개, 3개 정도 가져가는 게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수량을 좀 중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량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이드로 가져가는 그 코인이 가격이 좀 싸면서 그래도 잠재력을 가진 코인을 찾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코인들이 도지코인하고 갈라코인하고 이번에 매집한 송보드 코인이었습니다.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30원대, 33원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원대 매집을 했었고, 갈라 같은 경우도 20원에서 30원대까지 매집을 했었고요. 송보드도 이번에 70에서 한 80원대까지 매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100원이 다 안 되는 가격에 다 매집을 한 거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수량이 그래도 좀 몇십만 개, 몇백만 개 이렇게 나와요. 수량이 많게 되면 그 코인이 가격이 오를 때 폭발적으로 내 평가 금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량에 좀 집중을 해서 매집을 하면 또 스테이킹을 통해서 계속 수량을 모아왔던 거고요. 그렇다고 이제 너무 잡코인을 또 사면 안 돼요. 특히 뭐 김치코인이라든지 신생코인이라든지 그런 코인을 사게 되면 변동폭이 또 너무 크고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해서 괜찮은 코인을 좀 봐두다가 요즘과 같은 이제 폭락장에 좀 주워 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저처럼 너무 이렇게 싼 코인을 살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저만의 방식이었던 거고, 뭐 100원대 코인이라든지 1000원대 코인을 사도 상승을 하면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갑니다. 꼭 저처럼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저는 수량이 많은 거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 선택을 해서 지금까지는 결과가 좋았던 거고요. 송보드도 어떻게 결과가 좋을지 모르겠어요. 송보드 같은 경우도 좋아야 될 텐데, 그래도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크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사이드가 폭발적인 상승을 하면 갑자기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변화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갈라 비중이 원래 10%도 안 됐는데 지금은 리플을 역전해가지고 60%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이드를 이렇게 좀 심어 놓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리플만 했는데 워낙 리플이 힘들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부를 사이드로 가져가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도지부터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 리플을 다 앞질렀어요. 도지도 그렇고 갈라도 그렇고. 네. 아무튼 지금까지는 사이드가 다 성공을 했는데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제가 샀다고 해가지고 똑같이 사는 그런 우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꼭 스스로 공부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또 생각하는 괜찮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알게 되면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 질문도 몇 개가 좀 있어가지고 그것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송보드는 어디에서 살 수 있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코팍스하고 코빗에서 살 수가 있는데 거래량이 되게 적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투루 거래에서 샀고요. 비투루에서 사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나마 거래량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좀 수월히 살 수 있을 거예요. 거래량이 너무 없으면 파는 사람이 있어야지 사는데 파는 사람이 없다 보면은 저 높은 가격에서 긁게 되면 평단가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거래량이 있는 곳에서 사야 돼요. 업비트라든지 빗썸이 아직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해외 거래소에서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리플을 먼저 매수를 해서 비트루 거래소로 그 리플을 보낸 다음에 리플을 팔고 송보드를 사시면 됩니다. 제가 비트루 거래소 주소는 제 영상 하단에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또 다른 한 분께서 이제 포트폴리오에 비트와 이더는 없냐고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매집할 생각이 있습니다. 신규 자금을 들여와서 산다는 건 아니고 이제 나중에 갈라든 리플이든 평가 금액이 많이 커지면은 이것을 비트로 좀 바꿀 의향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송보드를 이제 저보다 먼저 투자하신 분들이 이런 댓글을 남기셨어요. 저도 애드 후에, 애드는 이제 에어드랍을 말합니다. 저도 애드 후에 가격
가격이 많이 하락한 것 같아서 구입을 했는데 엄청 더 떨어지네요. 하지만 스테이킹으로 일주일에 1000개씩 받고 있어서 버틸만 합니다. 근데 또 그 밑에 있는 댓글에는 어느 한 분께서 전 5600개씩 받네요. 그걸로 보상은 충분히 된다 생각하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은 송보드 토큰을 위임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비프로스트 월렛에다가 송보드를 보낸 다음에 송보드를 위임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송보드를 내 지갑 안에 있는 건데 그거를 위임함으로써 그 투표권만 신호 공급자라고 하던가요? 시그널 프로바이더인가? 그 공급자한테 투표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보상으로 해서 이제 송보드를 줍니다. 저는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저는 비트루에서 스테이킹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일단 보상이 또 괜찮다고 하니까 저도 위임을 좀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받는 건지 아직 저도 그것까지는 안 봐서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율이 연이율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이분들 뭐 일주일에 지금 1000개씩 뭐 5600개씩 받는 거 보니까 이율이 높은 것 같기는 해요. 이분들이 얼마의 시드로 지금 이렇게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율은 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 그렇게 무섭게 그렇게 장이 빠지더니만 오늘 다시 이렇게 좀 반등을 해주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놓이네요. 또 역시 영원한 하락도 영원한 상승도 없기 때문에 이러다가 또 다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 이슈로 해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우크라이나 수도까지 들어갔다고 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시장이 많이 흔들릴 여지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있다면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